자, 147페이지, 4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됩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자, 이번 시간은 그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그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이 있기까지의 과정, 또 그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준공검사가 있기까지 그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학습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절차를 제가 적을 때 이 흐름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필기를 하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곳, 그 현장은,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으로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군이고,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라고 합시다. 첫 시간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숙제를 내드린 거 있었죠? 그거 하고 해야 되구나. 잠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 허용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물어봤죠.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건폐율 얼마죠? 30? 30. 용적률은 160? 160.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기 없기. 응? 응? 보세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잘 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크게 뭐라 그랬죠? 이걸 강의를 이렇게 안 들으면 못 푸는 거야. 도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비도시로 나누었잖아. 비도시로 나누었죠.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비도시적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아까 5개 중에서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도지역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하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나머지 용도지역입니까? 나머지 용도지역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려면은 그냥은 안 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뭘 지정해야 됩니까?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건폐율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할 때 도시적 외지역이죠. 이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생각납니까? 그럼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는 건폐율 얼마죠? 40. 용적률은 18. 맞습니까? 이것을 건폐율은 1.5배, 지구 단위 크기 지정되면 1.5배 완화한 거 맞죠? 얼마가 됩니까? 60. 용적률은 몇 배가 되죠? 2배니까 200 이렇게 되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후회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 자꾸 책만 보고 앉아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봐야 돼, 크게. 도시적과 비도시적을.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수공으로 이온 거 있죠? 용도지역을 건폐될 시단들 특별히 따로 정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쓰인다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시험을 내는, 벌써 이렇게 시험 나온 지가 몇 년 됐다니까?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지가. 그러니까, 그죠? 나홀로, 우리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 혼자 외우지 마라. 그죠? 도움받아라. 혼자 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즘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렵죠?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잖아, 시험장에. 선생님 시험 안 나왔더라 그래요, 배운 게. 자기는 수공으로 별표된 거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에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배운 거 안 나왔, 별표한 거 안 나왔던데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반박하게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냥 죄송해요, 그러죠. 근데 마음속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하는 겁니다. 네. 듣고 나니까, 그렇죠, 그죠? 봐라. 자, 시작할게요.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기고, 전답, 가손등 농지, 전답, 가손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전답, 가손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하천입니다. 하천.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이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봐요. 여러분의 고객이 이만큼 땅을 샀어. 땅을 사서 여기다가 재단주택 지을 거예요. 그러면 전답 가수원이니까 그대로 지어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밀어야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밀어주겠죠? 이것을 우리는 산이 높으면은 이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닌가? 절토. 그죠? 낮은 부분은 뭐 해야 되죠? 전부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을 바꾸는 방법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겠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면은 재단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그냥 합니까? 강원도 평창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 봐야 됩니까? 개발허가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평창군 농림지역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지. 허가 신청서 제출 필기하실 분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허가 신청서 제출한다고. 허가 신청서 제출. 그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일정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돼요. 뭘 첨부한다고?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계획서. 어떤 계획서인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산이 높으면 잘라내죠. 이건 절도할 거 아니야. 그죠? 산을 자르다가 보니까, 여기 엄청난 크기의 암석이 있어. 그럼 자를 수 있습니까? 암석은 폭파해야 됩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이나마이트를 내가 뻥 터뜨리는데 이 막 바위돌 파편이 날아가지고 동네 지붕을 다 깨뜨리고 목장 용지에 송아지 맞아서 코피 터지고 난리났다. 위해가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군청에서 개발에 허가만 해준다면은 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첨부해야 된다고. 위해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성토해야 되죠? 불도저로 흙을 막 밀어서 메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하다 흙이 무너져가지고 강물이 흙탕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럼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수원 오염시키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절도 산을 잘랐어. 우리 그 도로공사할 때 산 흙이 잘린 부분이 흉하죠? 그대로 둬야 됩니까? 조경해야 됩니까? 조경과 경관 계획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도로가 건너편에 있죠? 뭐가 필요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 등 설치해야 되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경관 계획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은 예외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어. 이거 이번에는 이제 사무사업 할 때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설명해 준다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인지 알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사업을 가정에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로 확인합니다. 오세요. 147페이지 봅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드립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 재건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나오전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무엇을
계획서 동그라미,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줄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줄 것이고 앞뒤로 가로하시고 적으십시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이 될 텐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밑에 적으십시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본래부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이라고. 그럼 이 동네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본래부터 곤란한 동네니까 이 동네에서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네. 자, 강원도 평창구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평창군청에 개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위해 방지, 한겨운 방지, 조경, 경관,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을 첨부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그 허가 신청되는 지역이 무슨 구역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은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의 허가 신청서가 군청에 제출돼서 강원도 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전문가를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분은 두 가지가 있겠지. 허가 기준에 맞도록 허가 신청됐다면은 허가 처분,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사업 시행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 변경 공사를 시행합니다. 허가 받고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돼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물론 이제 허가 기준에 맞지 않도록 개발인 허가가 신청되면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겠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이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수험 준비를 해야 될 중요 부분이 있어요. 의견 청취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네, 이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군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많이 틀리거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나오죠. 의심하기 힘들다니까 거의 낚여버리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진짜 알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잠깐 봐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거 맞죠? 그러면은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이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의 형질 변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되면은 이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지장을 준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는 겁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 의견을 직접 들어보라는 겁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허가심사규례 이거 나온다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해준다고. 허가 기준이 딱 나와 있다고. 찾아드릴게. 오세요. 찾아드릴게요. 자, 의견청지 149페이지에 있는데 149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그 149페이지 딱 중간에 봐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2번. 1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딱 중간에 있어. 내 책에는 별표가 하나 돼 있다? 내 책에는 별표가 하나 돼 있다. 읽어볼게요. 자, 강원도 평창군수는 그렇게 읽어도 괜찮죠?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 앞뒤로 가로.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 앞뒤로 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동그라미. 그래서 자,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는 주민과 전문가가 아니고 지방의회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정리할게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처분은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몇 가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15일 내에 허가 신청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거 15일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더라? 151페이지? 있구나. 오른쪽 줄 밑에 있구나. 151페이지 오른쪽 줄 밑에 5번 허가권자의 처분 나와 있습니까? 네.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이 허가 신청이 돼서 줄 것도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15일. 허가 신청으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15일. 근데 거기 교재에 보니까 조건부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152페이지에 있구나. 조건부 허가 R. 리딩 읽어보십시오. 152페이지의 저 위에 동그라미 6번 조건부 허가 R 표시해놓고 저 잠깐 봐줄래요? 이거 뭐냐면은 읽어는 보는데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건부 허가가. 여러분 아까 우리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습니까? 일정 계획서 첨부됐습니까? 첨부됐죠. 개발이 허가 신청하러 갈 때 군청에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알았습니까? 오늘 알았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들, 여러분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오늘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이 군청에 계획서도 첨부하지 않고 개발이 허가 신청서를 딱하니 제출했다 아이가. 군수가 다 허가 신청 받아보고 이런 무식한 국민이 있나? 이 개발이 허가 신청서 이외에 법법을 정하는 이런 계획서 하나도 안 챙겨와서 불허가 처분이야. 가.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배려해서 이렇게 합니다. 군청에서. 개발이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법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청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이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군청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그 사업을 하시다가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도 해야 되고 환경 방지도 해야 되고 절도된 물에 보기 흉하니까 나무도 조경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도 하고 용지도 확보도 해야 돼요. 그 계획서를 본래는 첨부해서 허가신청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고 계획서를 미처 챙기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냥 선생님 믿고 개발 허가 해줄게요.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허가 받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다 벗겨놓고 보기 흉하니까 나무 조경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하니까 하겠대. 이렇게 조경 조치 등을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허가입니까? 조건부 허가. 그래서 조건부 허가제도는 왜 만들었냐면은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허가권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본래 그런 제도로 도입된 거라고.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민원인을 배려해서 허가 신청에 첨부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그죠? 조건을 붙여서 적용 조치 등을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이를 무슨 허가라고 하죠? 조건부 허가. 적용 조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 누구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죠?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괜찮죠, 이런 거는? 괜찮다고.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어? 그걸 냉정하게 챙겨서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런 거죠. 조건부가 제도입니다. 내용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돼. 외울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강원도 평창군청에서는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겠죠? 누가 허가권을 갖고 있죠? 군수가. 군청에서. 그러니까 군수가 허가 여부를 마음에 들다고 이쁘다고 허가해주고 생겨도 허가 안 해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이쁘니까 다 되겠죠.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개발인 허가를 여부를 심사하는 허가 기준, 객관적인 허가 심사 기준이 5개가 있다고. 이 5개는 이해하고 완전 암기하셔야 돼. 그 통째로 한 문제씩 나오고 하거든. 그래서 개발인 허가 기준 5개를 제가 찾아드립니다. 앞쪽으로 좀 오셔야 될걸? 개발인 허가 기준이 저기 148페이지에 있구나. 148페이지에 오세요. 148페이지 양괄호 3번 나와 있습니까?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나와 있습니까? 내 책에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 기준 내 책에는 있는데 그 책에도 허가 기준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십시오. 발표하시고 그 책에도 있구나. 자, 허가 기준 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조이사, 시장으로서 누구죠? 허가권자,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으면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해줘라 라고 해서 다음 기준이 기억부터 미험까지 5개 있죠. 기억부터 미험까지 5개가 뭐죠? 허가 기준.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암기하셔야 됩니까? 암기 푹 고아서 두세요. 허가 기준, 개발인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5개. 첫 번째 줄 것이십시오. 용도지역별 특설 기억번, 용도지역별 특설 고려해서 용도지역별 특설 고려해서 다음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까지 줄 거고, 규모, 개발행위 규모 동그라미. 이때 규모는 적어요. 규모가 뭐죠?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야. 토지 형질 변경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나와 있죠. 그 표를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다가 암기라고 적고 외우면 돼요. 언제? 지금. 바로 앞에 적어요. 바로 앞에. 바로 그 표 앞에다가 적으세요. 빨리 적어요. 좀 제가 바쁘거든요. 농공관. 적었습니까? 농공관. 지금 적으세요.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안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이 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지금 그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지역이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이잖아. 그럼 평창군 농림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 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야.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이 허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자꾸 이제 발전이 돼야 돼요. 그럼 안 봐요. 지금 우리가 허가 받는 것은, 개발이 허가 받는 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겁니까? 계획되지 않은 겁니까? 계획되지 않은 게 지금 허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적 개발을 할 때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형질 변경은 허가 나요, 안 나요? 사적 방법으로는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은 강원도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 있잖아. 그럼 거기에 그 스키장이나 골프장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 스키장 하나 만들고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산을 3만 제도 밀어야 됩니까? 좀 많이 밀어야 됩니까? 많이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수십만 제도 밀어야 되죠. 골프장 만들려면. 그러면 3만 제도 이상을 형질 변경하려면 군에서, 군 단위에서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군수가 평창군 도시군 관리局으로 계획을 해주지 않은 한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 공원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서는 3만 제곱 이상의 대규모 골프장 등 건설은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시장 건설 있죠? 대단하다, 정말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에서 평창군에다가 삼성 계열사에서 골프장 하나 만들고 싶어도 강원도 평창군수의 관리계획 위반이 있어야 돼요. 강원도지사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적 개발이 아니면 이런 대규모 개발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 개발이 이렇게 소규모 개발은 개발이 허가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고요. 이 규모가 넘는 대규모 개발은 전부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한 계획 사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은 허가를 받아서 사적으로 허용하고, 대규모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개발 방법으로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골프장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대규모 밀려면은 전부 해당 시장구수에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시장구수에게 그 위반을 위한 그죠? 그 투자자들의 로비가 있겠어. 그러니 뽑아놓으면은 받고 교도소 가시고, 뽑아두면 교도소 가시고. 가만히 봐요. 진짜 상반기 하반기에 보궐선거 2번씩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한 10명씩 다시 뽑는 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몇 분이 교도소 가시는지 알겠죠. 대충 봐도. 진짜로니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근한이 있어요. 시장고수들. 대단하고. 그거 진짜 하고 싶은. 허가 기준 첫 번째,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 체크해봐야 되죠? 농공간 얼마? 3만.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필기했죠? 그 밑에 적으십시오. 본옥, 자보. 본옥이 뭔데? 보전녹지죠. 자보는 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5천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 본옥, 보전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5천 제곱미터 미만. 본옥, 보전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본옥, 자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개발이 허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체크해봐야 돼.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본옥, 자보 5천 제곱미터 미만. 기타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농공간 3만 제곱미터 미만, 본옥 자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 하나 했네. 제일 먼저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용도지역별로 체크해봐야 되죠. 두 번째는 줄 것이십시오. 148페이지 제일 밑에 줄. 도시군 관리 계획과 청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과 청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허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군에서 형질 변경 허가 받으려면 평창군 도시군 관리 계획과 평창군 청장 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잘 받으라고. 그 자리에 도시군 계획서도 틀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서도 틀리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 조심해서 봐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과 청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 아까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누구의 의견 들어본 겁니까?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한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은 허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됐죠? 네 번째, 리얼번.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변 환경,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가능해야 허가해 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줄 것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적절할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적절할 것. 네 가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가 적합할 것, 도시공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가능할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적절할 것. 이렇게 몇 번 딱딱딱 반복하면은 잊어버리고 몇 번만 딱 하면은 또 기억이 되고 보면 객관식이 기억이 난다니까.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 덮어두고 외워야 됩니까?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까? 익숙하게. 암기를 책 덮어두고 외우라고 하지는 않잖아. 시험장에 가면은 객관식이 다 보여주고 맞다 판단하면 되거든.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하면 돼요.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개발행 허가 심사 기준 몇 개 했죠? 5개를 했습니다. 5개.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전답 가수원이었잖아. 전답 가수원을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밀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은 토지의 가치는 떨어지면 올라갑니까? 올라가네. 그 허가를 받은 자는 많은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 토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없을까? 가끔 있습니다.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개발 허가 받으려면 드는 돈이 있어. 이러면 고객이 물어본다니까. 내가 여기서 가수원 사가지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하는데 드는 돈이 있을까? 물어봅니다. 네, 드는 돈이 있습니다. 허가 받는 과정에서 드는 돈이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무슨 돈이 들죠?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다고. 이행보증금 예치. 자, 교재 보고 싶죠? 네, 가봅시다. 그래. 153페이지 와요. 153페이지 이행보증금 예치 나와 있습니까? 153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설명 듣고 봐요. 이행보증금 예치가 이거라고. 아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계획서 첨부한 거 맞죠? 위해 방지계획서,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조경과 경관에 관한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첨부했잖아. 이걸 알고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은 챙겨가요, 안 챙겨가요? 왜요? 허가 받아야 되니까. 온갖 계획서 다 첨부할 거 아니야. 딱 목표는 하나야.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다 챙겨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믿고 군수는 이 허가 신청에 첨부된 계획서를 잘 이행할 거야. 개발행 허가 받은 자는. 믿고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했는데도 위해 방지 조치도 안 하지. 그저 흙을 잘못 밀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흙탕물 만들어 환경오염 시켰지. 산 허리를 다 잘라놓고는 조경 조치도 안 하지. 그런 거야. 그때부터 군수가 가가지고 나무 심으세요. 왜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이 허가 받은 자에게 보증금 2억을 받아서 군 측에서 은행에 예금을 딱 시켜준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이행 보증금 예치라고 하는 거야. 총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2억 공사면은 4천만 원 상당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켜요. 그래 허가해 준다니까. 돈 없으면 개발도 못해요. 보증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보증서 끊어가지고 보증보험 점검 끊어가지고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이 뭔지는 알겠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허가받은 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켜 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로 하는 거야. 그럼 이분이 개발행위 허가 받잖아. 그럼 강원도 평창구청에서 2억을 딱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는 거야. 넣어뒀다가 허가를 받아갔죠?
개발 행위를 하겠죠? 하다가 조경 조치 안 하는 거야. 계획서를 넌 나무 뭐 심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군청에서 뭐 하죠? 2억 받아뒀죠? 이거 가지고 군청에서 인보 사서 나무 한 15비나. 그게 이행보증금 아이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경상도 사투리가 구수하기는 구수해. 맞지? 그지에? 그라모에 맞다 아닙니까?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가 우리끼리는 못 느끼잖아, 그런 걸. 그렇죠? 근데 언제 느껴요? 라디오 인터뷰할 때 이제 그죠? 경상도 사람 전화 연결해버리면 적나라하잖아,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은 경상도 사람이라도 좀, 경상도 사투리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그렇더라. 그죠? 그럼 또 그 인터뷰 한다고 또 갑자기 그 또 표준말이 되나? 잘 안 되지. 아이고, 부산에 막 요새 뭐, 엉망 아닙니까? 자꾸 이제. 재밌죠? 네, 여기까지. 진짜. 지금 신라대 교수 하세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법학원에 처음 서울에 올라갔던 분이 계셔, 초창기에. 그때 올라오시면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셨는데, 그분이 대구 쪽이에요. 대구 쪽이고, 부산대 나오시더라고요. 부산대 다니시고, 순위 경상도만 사신 거야. 여기서 강의하다가, 서울에서 강의를 잘하니까 이제 올라간 거야. 서울에서 스카우트대가 올라갔어요. 스카우트대가 올라갔는데, 노량진에서 강의를 이었는데, 그분은, 저는 이제 가면은 표준말을 써요. 표준말 써요. 요즘에는 2개국을 합니다. 제가 내려오면 사투리 잘하고, 올라가면 서울말 잘하고, 오래 사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억양의 완전한 서울말을 구사하기는 좀 힘든데, 뭐, 그냥 돼요. 저는 이제. 두 개국을 다 쓸 수 있죠. 사투리도 할 수 있고, 서울말도 하고 다 되는데, 이 형님은 경상도 사투리가 저는 그래도 강의하면 표준말을 쓰잖아, 그죠? 근데 이분은 적나라해요. 대구 쪽에 그 사투리가 아인십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뭐 설명 아인십니까 성분하면 아인십니까 해버리는 거야. 이걸 뭐 아인십니까 해버리니까 서울 사람들 뻥 기절하는 거야, 기절. 흥분하면은 그 이다 아닙니까 아인십니까 해버리니까 그냥 그걸 이제 강의가 너무 내용이 좋으면은 그게 덮여요. 덮이는데 강의에 조금만 헛잡아보면 그게 이제 끈소가 되는 거야.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사투리 있어서. 저번 강의는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으라고 하는. 계속 흔드니까 결국은 2년을 못 버티고 보따리 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사 마치고 학교 가셔서 더 잘 됐죠. 전화위복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나도 사투리만 썼으면. 이행보증금 예치 교재봅니다. 153페이지.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원칙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도, 시장, 군수단,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은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인 허가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설명한 내용이잖아. 네. 그때 예치 사유가 몇 개 있죠? 5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묶고요.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 적으십시오. 예치 사유가 됩니다. 박사는 1번부터 5번까지 앞으로 묶으셔서 앞에다가 예치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적어줍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그렇게 된다고. 외워야 됩니까? R입니까? R 읽어두면 돼요. 읽어두시고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 기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때 하면 돼요. 지금 미리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읽어만 두세요. 다음 내려옵니다. 예외.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줄 것이죠. 박스 안에 국가지자체 미칠 거예요. 2번 중간에 저 끝에 공공기관 줄 거예요. 3번 저 끝에 공공단체 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번이죠? 네, 1번, 2번, 3번을 앞쪽으로 묶어서 예치 면제, 예치 면제.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물립니까? 예치를 면제합니까? 면제, 그런 얘기죠. 예치 방법 등 나와 있습니까? 네, 책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봐봐. 154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줄에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이내에 줄 것입니다. 네, 상당하죠? 이행보증금 산정 금액은 총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네, 큰 수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내려와봐요. 니은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납부방법 나와있죠? 니은번 앞에다가 납부방법이다. 납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납부방법. 보면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보증서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알 적어놓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과정을 통해서 개발행 허가 절차를 공부를 했다. 땅 사서 어떻게 택지로 개발되는지 봤죠? 허가 신청하고 허가받고 공사하고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개발행 허가 절차 과정인데 157페이지 한번 와보실래요? 157페이지 와보십니다. 157페이지 오시면은 8번 준공검사 나와 있습니까? 준공검사 대상이 나와 있죠? 줄 거 봐요. R. 자꾸 이제 늘어나죠? 동그라미 1, 2, 3번 내려봐요. 동그라미 1, 2, 3번 R. 거기 잘 보고 그 동그라미 1, 2, 3번 중에서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끝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준공사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준공사 대상인데 아까 허가 대상인데 그 준공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개발행 허가 대상이 근공, 간자, 일적 맞습니까? 그 중에서 준공사 대상에 안 보이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안 보여요? 그럼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번 뒤에다가 봐요. 준공사 대상이 지금 동그라미 1, 2, 3번 돼 있죠? 그 뒤에다가 그게 없는 게 있단 말이야. 뭐가 없다고? 토지분할. 그럼 토지분할 없죠? 토지분할 또 물건 적치. 그렇지. 물건 적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물건 적치는 준공사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토지분할과 물건을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안 받아?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준공사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왜요? 잠깐만요. 토지분할은 이거죠. 한 필지였는데 두 필지, 네 필지 이렇게 필지를 나누면 분할한 거 맞죠? 그냥 필지만 나눈 거지. 물리적인 공사가 수반돼 안 돼? 안 되잖아.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봐요. 이거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뭐. 물리적인 공사가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준공사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야.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개발 효과를 준공사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158페이지 와요. 158페이지 9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거 하면 한 10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죠. 쉬었다가 들어와서 또 30분까지 이걸 하고 있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10분? 오케이? 콜. 좋아. 10번. 자, 시작합니다. 개발허가 제한 사유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158페이지. 개발허가 제한 발표하고 시험 잘 나와요. 자, 지금부터 개발허가 제한을 하겠다. 필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교재에서 체킹해 드릴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제한. 아싸, 정말 참자. 네. 개발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못하도록 허가권자의 개발행 허가를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네, 그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1회 3년 내에서 개발행 허가가 제한돼요. 연장 사유가 있으면 1회 2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고. 그럼 봐요. 원칙 3년 제한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몇 년이 됩니까? 5년 동안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건축을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5년 동안 허가를 못 받으면 그 고객이 여러분, 그 땅을 판 여러분을 용서할까요? 민사상, 형사상 책임 묻습니까? 민형사상 책임 묻죠. 아니, 건축 개발행 허가 건축 가능하다고 했잖아. 허가 신청에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래. 책임지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행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법이 정한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면 마음대로 상담하셔야 됩니까? 허가 제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까? 허가 제한 여부를 시청과 문청에 확인하시고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토지 전문가 되기 참 쉽진 않죠. 전문가니까. 네. 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개발행 허가 제한될까? 일단은 여기까지 교재 한번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호수 비출 거예요. 밑에다가 제한권자 적으시고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줄 거 주십시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줄 거면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게 뭐죠? 지정 절차. 심의를 거쳐서 그 뒤에 한 차례만 3년 이내 줄 거예요. 이게 뭐죠? 제한기간입니다. 1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 허가를 제한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아래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 줄 거죠. 한 차례 2년 이내. 뭐죠? 연장입니다. 연장.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박스에 보니까 제한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5개.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제한 사유. 얼추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 제한 사유가 제일 중요해요. 제한 사유 5개 설명하고 봅시다. 제한 사유 1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1번이 이렇게 돼 있구나. 무슨 용도지기더라?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구나. 여기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알아야 되죠. 왜? 그 왜를 알아야 기억이 오래 된다고. 왜 녹지지역이냐면은 녹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인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용도죠. 그리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이미 건축이 끝났는데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주상공은 본래부터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개발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거야. 근데 녹지지역은 본래는 개발 용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됐습니까? 보존돼 있습니까? 보존돼 있단 말이야. 그럼 미래의 도시지역 중에서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주상공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녹지지역. 여기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이라. 그 다음 도시지역 밖에 5개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장차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키겠다고 계획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미래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지로 자라고 있어. 살림이 울창하다고. 허가해서 살림을 파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개발 허가를 제한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현장을 갔어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 갑오지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산림이 울창해. 이런 곳은 개발 허가 날까? 잘 안 난다 이 말. 제한된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곳에 현장 답사를 가는데 아름드리 소나무, 잣나무가 울창한 산림이야. 그러면 군청에 전화해봐야 돼. 여기가 무슨 군, 무슨 면 300번지인데 와보니까 수목 상태가 이 정도인데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허가 여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여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아이고, 이거 나무 배 부리고 자르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목이 집단지로 자라고 있거나.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지로 서식하고 있다고. 조수류. 파충류입니까? 조수류입니까? 조수류. 파충류, 조수류. 조수류니까 뭐죠? 조수류가 집단지로 서식하면 철새, 도래지. 밑에 빨리 적으라고. 예를 들면은 철새, 도래지 이런 거. 저 겨울에 서해 천수만 쪽에 가면 철새가 날아다니죠? 그 철새 도래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창녕 우포늪도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맞죠? 김해 우리 얼쑥도 같은데 요새도 얼쑥도 있나? 알았어.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또 우량농지에 보존이 필요한 거. 아이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진짜 그 경지정리가 잘 된 평야지대라. 그런 곳에서 개발행 허가를 함부로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현장 답사할 때 이런 것을 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철새, 도래지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경지정리 잘 된 농지가 있으면 그냥 상담하지 말고 꼭 시청과 군청에 관할 시청과 군청에 개발행 허가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줄 거죠.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지 뭐. 앞으로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야. 그럼 뭐요? 용도지역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앞으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행 허가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개발행 허가 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도지역 등 지정과 변경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개발의 허가 안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번 이게 3번이죠. 2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이게 2번이죠. 네.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이 오염. 개발행위를 허가했어요.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은 당연히 허가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현장 답사를 갔어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막 여기 옛날에 절터였대. 사찰터, 조선시대에 있다가 6.25 때 불탔대. 그런 지역은 허가 안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지역 맞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야. 왜요? 라고 물어봐요.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여러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면은 3년 내에 그 동네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입니까?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적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한다 그런 뜻이지. 이해가 됐죠? 왜를 알았잖아. 그 다음에 5번째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이건 다음 주에 배우거든. 적어봐요.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줄 거요. 기반시설부담구역 줄 거죠? 다음 주에 배우는데 적으세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꼴 적어요. 신도시개발지역이야. 신도시개발지역이라고. 신도시개발지역이에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꼴 신도시개발지역이야.
그럼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꼴 지구, 단위, 계획 등.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등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면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지.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라. 5개 설명됐죠? 그 중에서 봐봐요. 3번, 4번, 5번은 공통점이 있다. 3, 4, 5번의 공통점은 전부 계획이 들어가 있어. 3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4번에는 무슨 계획이 들어가죠?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죠? 5번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은 신도시 개발지이고 신도시 개발할 땐 지구 단위 계획도로 개발하잖아. 이게 계획이 들어가면은 그 행정계획의 완 사업이 끝날 때까지 허가 제한 기간이, 개발인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 4, 5번을 뒤쪽으로 묶어봐요. 3, 4, 5번을 뒤쪽으로 묶어가지고 3, 4, 5번의 사유가 있는 동네가 개발이 허가 제한지기 지정되면은 원칙 3년의 연장이 2년이죠? 그럼 몇 년이죠? 5년. 5년 동안, 최장 5년 동안 개발이 허가 제한되는 거야. 근데 저 위에 1번하고 2번의 사유가 있는 지역이 개발이 허가 제한지로 지정되면은 연장 사유가 아니잖아. 그럼 연장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는 지역이 개발이 허가 제한지로 지정되면은 최장 몇 년입니까? 3년 내에서 개발이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159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그릇의 개발 행위부터 다음 주에 진도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